갑이 을의 지갑을 훔쳤다고 하자. 갑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갑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법에서는 마지막으로 갑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나쁜 결과가 발생했고 그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책임주의가 나온다. 책임주의란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형벌은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비난 가능성이란 행위자가 적법하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한 행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비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갑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을의 지갑이 남의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훔쳤다면 갑에게 비난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갑은 훔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훔친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갑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기 행위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을의 지갑을 가져갔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갑을 비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처럼 위법한 행위가 있었지만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책임이 없어지는 것을 책임조각이라고 한다. 책임조각이 인정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은 위법한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책임은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상태, 책임주의는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 비난 가능성은 적법하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비난할 수 있다는 것, 책임조각은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다. 한 줄 정리, 형법은 나쁜 결과만으로 처벌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다. 갑이 을의 지갑을 훔쳤다고 하자. 갑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따로 보아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책임 능력이다. 책임 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이해에 따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책임 능력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고 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이다. 형법은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다. 먼저 심신상실이 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갑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기 행위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을의 지갑을 가져갔다면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다음으로 심신미약이 있다. 심신미약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능력이 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갑이 자기 행위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지만 정신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나 통제 능력이 현저히 약해진 상태였다면 심신미약이 문제될 수 있다. 심신미약은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줄어드는 문제이다. 그런데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뒤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 당시에는 심신장애 상태였지만 그 원인이 되는 상태를 스스로 자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갑이 을을 때리기로 마음먹고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을을 때렸다고 하자. 행위 당시에는 판단 능력이 약해졌더라도 그런 상태를 만든 원인 행위는 갑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다. 이 경우 갑은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책임 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심신상실은 그 능력이 없는 상태, 심신미약은 그 능력이 약해진 상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한 줄 정리, 책임 능력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될 수 있지만 스스로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범죄를 저질렀다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문제된다. 갑이 을을 때리기로 마음먹고 술을 많이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을을 폭행하였다고 하자. 갑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술에 취한 상태를 명정상태라고 한다. 명정상태란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명정 상태가 심하면 심신장애가 문제될 수 있다. 심신장애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자기 행위가 무엇인지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그 판단에 따라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갑이 만취하여 자기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면 심신장애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 당시에는 심신장애 상태였지만 그 상태를 만든 원인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갑이 을을 때리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셨다면 만취 상태는 갑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갑은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갑이 처음부터 을을 때릴 생각으로 술을 마신 경우를 고의의 원인 자유행위라고 한다. 고의의 원인 자유행위는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이다. 갑은 술을 마실 때 이미 을을 폭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만취 상태에서 을을 때렸다. 이 경우 실행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원인행위 단계에서 이미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으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정리하면 명정 상태는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 심신장애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약해진 상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의의 원인 자유행위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경우이다. 한 줄 정리,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스스로 그런 상태를 만들었고 특히 범죄를 마음먹고 술을 마셨다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문제된다. 갑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가져와 자기 광고에 사용했다고 하자. 갑은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은 누구나 마음대로 써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한다. 이 경우 갑이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문제는 갑이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는지이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위법성의 인식이다. 위법성의 인식이란 자기 행위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행위자가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 행동은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인식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갑이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믿은 경우가 있다. 이때 법률의 착오가 문제된다. 법률의 착오란 행위자가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잘못 생각한 경우를 말한다. 사실관계를 착각한 것이 아니라 법적 평가를 잘못 한 것이다. 갑은 사진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잘못 알았던 것이다. 법률의 착오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않는다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행위자가 위법성을 알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했는데도 그 착오를 피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단순히 몰랐다고만 말하는 것은 부족하다.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 합리적인 확인을 했는데도 잘못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금지착오라는 말도 쓴다. 금지착오란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착오를 말한다. 즉 법률의 착오와 금지착오는 비슷한 말로 쓰이며 핵심은 행위자가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리하면 위법성의 인식은 자기 행위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점을 아는 것,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잘못 믿는 것, 정당한 이유는 그 착오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볼만한 사정, 금지착오는 자기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착오이다. 한 줄 정리. 법을 몰랐다고 항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법률의 착오로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갑이 카페에서 자기 우산인 줄 알고 우산을 가져갔다고 하자.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우산은 을의 우산이었다. 이 경우 갑은 남의 우산을 가져간 사실 자체는 있지만 그 우산이 남의 물건이라는 점을 몰랐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처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잘못 인식한 경우를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한다.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 갑이 을의 우산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져갔다면 절도의 고의가 문제된다. 하지만 자기 우산이라고 착각했다면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없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구성요건적 착오는 넓게 보면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사실의 착오란 현실의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갑이 우산의 소유자를 잘못 안 것,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동물로 착각한 것, 자기 물건인 줄 알고 남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 사실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법률의 착오는 다르다. 갑이 을의 우산인 줄 알면서도 잠깐 쓰고 돌려주면 절도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져갔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사실관계는 제대로 알고 있다. 우산이 을의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고 자신이 가져간다는 점도 알고 있다. 다만 그 행위가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잘못 믿은 경우를 법률의 착오라고 한다.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라고도 한다. 위법성의 착오란 자기 행위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즉 사실의 착오는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못 안 것이고 위법성의 착오는 그 일이 법적으로 금지되는지를 잘못 안 것이다. 정리하면 구성요건적 착오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잘못 인식한 것,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잘못 믿은 것, 사실의 착오는 현실의 사실관계를 잘못 안 것, 위법성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다. 한 줄 정리. 사실을 잘못 알면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가 문제되고 법을 잘못 알면 법률의 착오가 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갑이 을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하자. 을은 갑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와 가족을 해치겠다고 말하며 갑에게 병의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갑은 두려움 때문에 병의 물건을 가져왔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위법성도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묻는다. 그 상황에서 갑에게 적법하게 행동하라고 기대할 수 있었는가? 이때 문제되는 것이 기대 가능성이다. 기대 가능성이란 행위자가 그 상황에서 법을 지키는 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즉 책임은 단순히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적법하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한 행위를 선택했어야 비난할 수 있다. 갑이 을의 심한 협박 때문에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갑에게 병의 물건을 가져오지 말라고 기대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서 강요된 행위가 나온다. 강요된 행위란 저항하기 어려운 폭력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를 말한다. 갑이 을의 협박을 피할 방법이 없었고 그 위협이 매우 중대하고 급박했다면 갑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갑을 형법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도 같은 맥락이다.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란 행위자에게 법을 지키는 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지를 말한다. 갑이 을의 협박을 받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면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현실적으로 피할 방법이 없었다면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다. 이처럼 책임 단계에서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만 보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적법하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까지 본다. 마지막으로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 책임 조각 사유란 위법한 행위를 하였지만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어 책임이 없어지는 사유를 말한다. 강요된 행위처럼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 조각 사유가 문제될 수 있다. 책임이 조각되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기대 가능성은 그 상황에서 적법하게 행동하라고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강요된 행위는 저항하기 어려운 폭력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위,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은 행위자에게 법을 지키는 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지의 문제, 책임 조각 사유는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어 책임이 없어지는 사유이다. 한 줄 정리. 책임은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적법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있어야 인정된다. 갑이 아버지 을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갔다고 하자. 겉으로 보면 갑은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형법은 일정한 재산 범죄가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경우를 특별하게 취급한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친족상 도래이다. 친족상 도래란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 사이의 재산 문제는 국가가 곧바로 형벌로 개입하기보다 가족 내부의 관계와 해결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먼저 형면제가 있다. 형면제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죄가 문제되는 경우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즉 죄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구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친족관계이다. 친족관계란 혈족, 배우자, 친족 등 법적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친족상 도래가 적용되는지는 단순히 친하다는 이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형법이 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보아야 한다. 갑과 을이 부자관계라면 친족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이거나 사실상 가족처럼 지낸 사정만으로는 친족상 도래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요건이 있다. 고소요건이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언제나 바로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갑이 먼 친족인 병의 물건을 훔친 경우 친족상 도래에 따라 병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친족상 도래는 친족 사이의 일정한 재산 범죄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제도, 형면죄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 친족관계는 법적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고소 요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이다. 한 줄 정리. 친족상 도래는 가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서 범죄 성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게 하는 제도이다. 갑이 을의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고 하자. 갑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고 하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이다. 형법에서 책임은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먼저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책임 능력이란 자기 행위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이해에 따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갑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을의 물건을 훔쳤다면 책임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기 행위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면 책임 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문제된다. 위법성의 인식이란 자기 행위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갑이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위법성의 인식이 인정될 수 있다. 또 실제로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는데 모른 경우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갑이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믿었고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률의 착오로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대 가능성이 필요하다. 기대 가능성이란 그 상황에서 갑에게 적법하게 행동하라고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갑이 을의 물건을 훔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훔쳤다면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저항하기 어려운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위했다면 그 상황에서 법을 지키라고 기대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이처럼 책임 능력이 없거나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이 없거나 기대 가능성이 없으면 책임 조각이 문제된다. 책임 조각이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있었지만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다. 책임이 조각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은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 때 처벌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책임 능력은 자기 행위 의미를 이해하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위법성의 인식은 자기 행위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점을 아는 것, 기대 가능성은 그 상황에서 적법하게 행동하라고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책임 조각은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다. 한 줄 정리. 책임은 책임 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 가능성을 통해 판단하고 이들이 부정되면 책임 조각이 문제된다.